오늘은 에티오피아가 한국 할머니 때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된 놀라운 이유와 프랑스가 한국에 입각한 사연 그리고 유엔사의 깜짝 발언이 한국을 놀래킨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에티오피아를 잊지 않을 겁니다. 한국 전쟁 때 멀고 먼 나라로 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지켜주러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고마움을 잊지 않으려 확진자 급증 사태로 고생하시는 에티오피아로 마스크 보내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참 기쁩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앞두고 침대 시골 할머니가 참전용사에게 손편지 134통을 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경북 칠곡군 석자구배 사시는 최선자 할머니인데요. 최 할머니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손편지 138통을 일일이 있었습니다. 최 할머니는 최근 칠곡군이 추진 중인 6037 캠페인 소식을 접하고 손편지를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6031 캠페인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 용사와 유가족에게 마스크를 전달하는 캠페인입니다. 숫자 6037은 한국을 도왔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숫자를 의미하는 이후 최 할머니가 편지를 138통을 쓴 이유도 특별합니다. 현재 생존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가 138명이어서인데요. 에티오피아는 현재 확진자 급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검사 장비와 마스크가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이 캠페인을 제안한 백기 칠곡 군수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70년 전 전쟁에 참전한 6,037명의 에티오피아 젊은이들은 254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켰다며 이같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에티오피아가 현재 확진자 급증 사태로 더 큰 어려움에 부닥쳐 있으니 이제 우리도 마음을 모아 6037장의 마스크를 보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본 최 할머니는 우선 한글로 편지를 쓰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며느리 권지연 교수에게 번역을 맡겼는데요. 최 할머니는 번역된 영어 편지를 보고 그림을 그리는 영문으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138통을 다 쓰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렸는데요. 편지에는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감사의 마음과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 사용법이 적혀 있습니다. 최 할머니는 해당 편지에 동봉한 필터를 매일 바꿔서 사용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이겨내십시오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라고 썼는데요. 이렇게 작성된 편지는 지난 13일 칠곡군에 전달된 셈이다. 그리고 이 같은 칠곡 할머니의 특별한 손편지는 다음 달 초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관을 통해 마스크와 함께 참전용사분들께 전달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 최 할머니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행복은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확진자 급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분들께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기회를 준 칠곡군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기 칠곡 군수는 전국 각지에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를 위한 마음과 정성이 칠곡군에 모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6.25 전쟁 당시 평화와 자유를 지켜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숭고한 기여와 희생에 대한 결초 보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가 한국의 우울한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10이 지났어도 우리를 늘 생각해주는 한국인들에게 감동했습니다. 프랑스의 6.25 전쟁 참전용사들이 한국의 깜짝 선물에 놀라워하면서 현지 언론에 잇따라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 지방의 소도시 안위에 거주하는 볼로랑 씨는 최근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이 보낸 우편물 구러미를 편지하면서 발견해 뜯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봉투 안에는 푸른색 외과용 마스크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는데요. 이에 그는 지난 10일자 일간 에스트 프랑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관대한 조처에 놀랐지만 매우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동봉된 최정문 주프랑스 대사 명의의 편지에는 한국 정부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한국전쟁 참전용사분들의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해당 편지를 받은 롤랑 씨는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상공회의소 회장까지 역임하여 이 지역에서 이름이 제법 알려진 유명 인사지만 그의 군 경력까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
롤랑 씨는 1952년 프랑스군에 자원 입대해 중사 계급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는데요. 그의 부대는 미군 이사단에 배속된 프랑스군 대대였습니다. 롤랑 씨는 1952년 말 도착해 1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전투에 참여했다며 대규모 전투는 끝난 뒤였고 북한군과 중공군에 대항한 참호전 양상이 이어졌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3,400명의 프랑스 지원병 가운데 114명이 전사했는데 이 중에 44명의 유해는 아직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라고 말했는데요. 당시 상사로 진급한 그는 1953년 10월 한반도를 떠나 프랑스의 또 다른 전쟁터인 인도차이나 반도로 향했고 25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그는 1974년 고국으로 돌아와 기업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 정부가 보낸 마스크의 상징성을 잘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롤랑 씨는 한국인들은 이번 위기에서 잘 빠져나오고 있다며 참전용사들이 없었다면 공산화됐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아는 한국 사람들은 지난 역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참전용사들을 언제나 생각한다며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번에 롤랑 씨를 인터뷰한 에스트 프랑스는 브라타뉴 지방을 근거지로 발행되는 프랑스 최대 발행부수의 일간지인데요. 여기에 더해 공영방송 프랑스 수리 채널도 지난 22일 한국산 마스크를 전달받은 다른 한국전 참전용사 미셸 오즈와일드 씨를 인터뷰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인터뷰에 응한 오즈와일드 씨는 최종훈 주물대사가 보낸 편지를 큰 소리로 낭독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참전용사들을 잘 언급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함께 싸운 사람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어요. 감동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출생 직후 버려진 뒤 보육원에서 자라며 일찌감치 생업전선에 뛰어든 오즈와이드 씨는 고아로서의 고된 삶을 견디다 못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18살에 자원 입대했다고 합니다. 다들 한국에 가면 죽을 거라고들 했지만 난 아무 상관 없었어요. 전쟁을 생각하면 참호 속에서 죽은 동료들의 시신이 썩어가는 냄새와 한겨울에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던 지독한 추위가 생각난다는 그는 정말 끔찍했다고 했는데요. 한국전쟁 이후에도 알제리 전쟁 등이 참전한 우주 받으시는 대령으로 프랑스 육군을 예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모두 2차례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인들이 우리를 마치 왕자처럼 극진히 대회해 줬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프랑스 대사관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소수 초청해 오는 27일 대사관 경내에서 조촐한 마스크 전달식을 가질 예정인데요. 현재 프랑스 수도권은 확진자 급증 사태가 안정화되지 않아 여전히 적색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초청 인원도 최소한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다만 유엔사의 깜짝 발언이 한국을 놀래킨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사 부사령관이 10년 전에는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전 세계가 한국으로 향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돕기 위해 세계로 향하고 있다면서 한국을 글로벌 리더라고 말해 놀라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유엔사 창설 70주년을 맞아 한국과 유엔사의 우정을 더욱 굳건히 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24일 유엔사 SNS에 따르면 유엔사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스튜어트 메이어 해군 중장이 최근 경기도 평택시에서 하는 평택 블루베리 챌린지에 동참하고 해당 동영상을 SNS에 게재했는데요. 여기서 평택 블루베리 챌린지란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이 확진자 급증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캠페인으로 평택에서 생산한 블루베리를 먹고 이번 사태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챌린지를 이어갈 사람을 지목하는 방식입니다. 메이어 부사령관은 정장선 평택시장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유엔사 SNS 등에 게재한 동영상에서 평택 지역사회의 일원인 저희 유엔사에 베풀어주신 환대와 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처럼 뜻깊은 블루베리 챌린지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은 확진자 급증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로서 전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며 이처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대한민국 평택에서 살 수 있어 행운이자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대한민국과 유엔사가 맺어온 우정이 70주년을 맞는 해라고 운을 뗀 메이어 부사령관은 유엔사는 전쟁에서부터 정전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진정한 친구였으며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도 우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는데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리더십, 한국 분들의 넉넉한 인심과 세계 곳곳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다며, 특히 저희 유엔군을 잊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유엔사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를 보내주시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대한민국 정부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엔사는 앞으로도 이 훌륭한 도시 평택의 좋은 이웃이자 자랑스러운 일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마친 다음 평택산 블루베리를 맛있게 먹었는데요. 이번에 참전용사분들께 마스크를 지원한 것처럼 앞으로도 6.25 전쟁에 참전해 평화와 자유를 지켜주신 참전용사분들께 은혜를 잊지 않는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상사였습니다.